자, 900번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오죠. 기억 보시면 여러분들 3만 들어있죠. 얘는 수열이 뭐냐면은 3, 3, 3으로 간다는 거지, 그치? 맞아요? 3이라는 거는 지금 n이 없다는 거니까 n의 개수가 0이 됐다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 항이 3인 거고, 이제 두 번째 항도 3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도 3이 돼서 흔히 말하는 내가 말하는 n번째 항도 3이기 때문에 다음 이 수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말하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맞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3에서 여기에는 공차를 뭐로 잡는 거야? 0으로 잡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더했을 때 다음번 차이 되는지 성립형인데 우리가 원하는 그 공차가 꼭 양수다, 음수다, 0이다 라는 기준이 없지. 그냥 어떤 수든 모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되고 등비 수열이 될 거예요.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이제 좀 있어 배우겠지만 특정한 숫자를 일정하게 곱해서 나가는 거. 등비니까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의 비율을 따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보면 얘는 1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수로 되어 있는 이런 수열은 알다시피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기억이 해결되면 아마 기억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E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 자체에 대한 표현 보잖아.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 일반항은 우리 n에 관한 1차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기억, 니은, 그 다음 뭐야? 비읍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그렇지? 빼주는 식이 아니라 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몇 개만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거니까 답은 3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900번 해결하고 그 다음은 90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뭐라고? 아니에요. 이것도 해줄 거야, 유형사. 자,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렇지?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첫째 항이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첫째 항이 양수다 이렇게 표기해볼게요. 자, 근데 10번째 항과 16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그렇지? 나열해주는 게 등차 수열인데 10번째 항하고요 16번째 항이 있는데 이 두 수의 값이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알다시피 양수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음수까지 같다는 소리일 거니까 이 숫자가 양수고 이 숫자가 음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죠, 그렇죠? 일정한 숫자가 더해질 건데 양수가 공차 잡히면 계속 양수만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수와 이 수의 부호가 반대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사실을 알고 있고 값이 우리가 어떻게 잡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은 몇 번째 항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A1이었잖아요, 그렇죠? A. 두 번째 항에서부터는 A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하는 거죠. 그 다음은 A에서 공차를 2번 더한 느낌이겠지, 그렇지? 그럼 10번째 항은 A에서 공차를 9번 더한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얘는 뭐야? 처음에서 공차를 15번 더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이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어떤 관계를 알고 있냐면 이 녀석이 양수고 이 녀석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사실을 아니까 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15d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a니까 넘어가면 2a가 되겠죠, 그죠? 괜찮죠? 마이너스 15d니까 9d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뭐예요? 24d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뭐 굳이 이걸 관계 잡자면 a가 마이너스 12d랑 같다더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되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라는 AN이라는 이 일반항을 세팅해주면 얘는 A에서 공차 D를 N-1번 이렇게 연산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낳잖아.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음수가 나오게 해주는, 그치? 영어 작도록 해주는 이 N번째가 몇 번째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죠? 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은 그래 첫 번째는 A가 양수인 거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건 얘하고 이 녀석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D의 관계를 알아냈어. 그치? A가 양수라는 사실을 아니까 너도 양수라는 사실을 알아. 그죠? 당연히 공차 D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나눌 거니까.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그래, A 대신에 마이너스 12D 정도 써볼까? 뭐 이 정도?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2D를 썼다고 해봅시다. 될까요? 자, 아까도 봤지만 A가 0보다 큰 양수인 걸 아니까 얘 양수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공차가 음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 있어? 네? N-13D가 나와요? 이거 ND 나오고 마이너스 13D가 나온다 칩시다. 그래서 어쩔 거예요? 근데 그거 묶어주면 D로 묶어주면 N-13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D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됩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양변에 N을 약분시켜 주시면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이해될까요?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N-13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아니까 N의 값이 13보다는 커야만 성립한다는 사실로 해석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N이 13번째 항 다음부터 14번째 항부터 내가 원하는 값이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돼요?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쌤이 원하는 건 뭐 빨리 풀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뭐 어떻게 뭐 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되는구나.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공차를 이렇게 한 번 더한 거잖아. 항과 항사의 관계를 아니까, 그렇지?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에서는 공차를 두 번 더한 거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어주지, 그치? 이걸 알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10번째 항에서 16번째 항, 이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내가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요?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가? 네. 여기서 여기까지 몇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공차를 6번 더한 거지, 그치? 네. 그치? 그럼 여기 6D를 더하는 거라 쓸 수 있지, 이렇게. 그치? 6D를 더했는데 두 수의 절대값이 같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요걸 가지고도 해석이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 두 수가 이렇게 있는데 6D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여기가 지금 내가 원하는 A 10번째 항이 될 거고 6D를 더해서 아니구나 여기 양수구나 A 10번째 10번째 항이 있을 거고 여기가 16번째 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6D의 간격이 나온다는 거 알잖아. 절대값이 같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 괜찮아요? 여기서 뭘 해석할 수 있어요? 저기서 A13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가운데 항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쵸?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3D씩 잡힌다는 걸 아니까 내가 원하는 10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더 더한, 그치? 13번째 항 자체가 0과 같다는 사실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괜찮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일단 지금은 그냥 정확히 개념을 토대로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저렇게 풀었는데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풀겠죠 대부분. 절대 같을 거니까 6D를 더해서 D가 음수니까 6D 그럼 3D를 더하면 딱 기준에는 0이 되겠구나. 두 수의 딱 평균값 그게 13번째 항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해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개념을 쓰면서 해야 돼요. 처음 배울 때.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유형 4 질문이 나와서 908번 문제 잠깐만 할게요. 자,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추가시켜서 1부터 A1, A2, A3 쭉 가서 AN에다가 100 그치?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다음 같은 수열을 만들었대요. 그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다음 중 이 수열에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더라.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수열을 만든 거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치? 그래서 B로 잡아준 B1 첫 번째 항, B2 세 번째 항, B3 네 번째 항, B4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B n 플러스 1번째 항 되겠지, 그치? 첫 번째 항이 투입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B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 쌤이 원하는 건 첫 번째 항이 1이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10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토대로 요 식을 쓰게 된다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1에서 그죠? 공차 d를 몇 번? n 플러스 1번 곱한 거랑 같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이 bn이라는 내가 식을 쓰게 되면 bn이라는 것도 첫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n-1번 곱해서 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n 플러스 2번째 항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n 대신 n 플러스를 써주면 n 플러스 써주면 n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치?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개를 넣었으니까 총 n 플러스 2개의 수가 나열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냐 물어보는 거죠. 괜찮죠? 그럼 n 플러스 2개가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10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는 거지, 그치? 이거 어려워? 아니잖아. 헷갈려? 그러니까 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n 플러스 2개 있다는 거 괜찮아? 네. n개에다가 1과 100을 같이 넣어준 거니까 n 플러스 2개가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A1에서 안 됩니다. B1은 1을 하고 Bn 플러스 2번째 항이 100인 거 같냐? 네. 그죠? 그럼 얘를 썼다는 거는 얘는 그럼 첫 번째 항에서 공차라는 이 D를 몇 번 더한 거냐고. n 플러스 1. 그치?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네. 근데 얘를 써주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가 돼? D 곱하기 n 플러스 1이 99야 이렇게 나와? 저걸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공차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보잖아. 얘는 될 수 있는 거.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보는데 이 D를 굳이 쓰려 했더니 n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 1이고 100이 있는데 n 플러스에 있는 D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뭐 있어요 여러분들? 힌트를 가잖아요. 1부터 100 사이에 n개의 숫자가 있다고 쳤어. 그래. 그 얘네들 수열을 이룬대. 그래. 이 수의 평균도 몇인지는 알아요. 100일을 가지고 풀면 될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첫 번째 항 1에서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쭉 나열했을 때 n 플러스 2번째 항이 10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 이 관계식까지 뽑아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공차 D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책에 나와 있는. 이거 그냥 푸는 방법이 네. 선택지 5개 보고 본 다음에 네. 그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수? 그 있는 거 되는 거 그냥 고르는 게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찾는 게 맞는데 공차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D가 될 수 있는 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내가 다 해줬잖아 얘들아. n이라는 숫자가 지금 한 번호니까 얘가 자연수지 않습니까? 네. 그지? 그럼 얘는 자연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n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공차 D가 되려면은 얘는 뭐야? n에다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숫자를 넣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근데 D가 꼭 자연수여야 돼. 100보다 작으면 정수보다 유리수보다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D는 유리수와 상관없는데 n이 자연수라고요. 그럼 다 되잖아. 막 2분의 1, 3분의 1. 근데 n이라는 숫자는 지금 항이 일단 몇 개야 최소? 100개. n이 몇부터 쓸 수 있어? 항이 n이 1이야? 그 사이에 근데 막 한 개 되는구나. 한 개 되면 그게 되는구나. 사이에 이렇게 그치. 그럼 쓸 수 있는 게 n에다 1부터 쓸 수 있을 거니까 2분의 99도 되고 3분의 99도 되고 4분의 99도 되고 5분의 99도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수들로 잡혀서 나오는 거 찾아라는 거 아니야? 그럼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서 분자를 99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오. 돼요? 그럼 그런 걸 써주면은 다음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4번.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자가 99의 약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걸 봐달라는 거지. 괜찮을까? 문제가 별로 안 느끼네. 풀어보는 거죠. 그죠? 안녕 좀. 형이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거? 네? 결론에 약속을 사고 99의 약수로? 독일이는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네? 괜찮죠? 배운 걸 쓰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21번인가요? 21번 볼까요? 자, 21번입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도 주고 10번째 항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1의 절대값을 쭉 해서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항을 보면은 그냥 A1이 6이다. 그러니까 A가 6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10번째 항은 공차 첫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9번 더한 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거 아니까 이 두 개 연립해주면은 공차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D는 몇이 나와요? 6을 넣어서 마이너스 18일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일반항 AN이라는 경우는 6에서 마이너스 2를 n-1번 곱해서 더하는 일반항이 정리되면 쓸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 아니까 그냥 마이너스 2n이 될 거고 1 넣었을 때 6 나오게 해주면 여기에 8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세팅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냥 일반항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는 연습을 할 거고 지금 이 과정으로 구한 사람도 있지만 첫 번째 항이고 얘는 10번째 할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공차를 9번 더했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9번 더했으니까 그걸 더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온 거잖아. 6에서 9D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D값을 뽑아내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 잘 정리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식쓰는 것까지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봐봐. 절대값이니까
양수가 나오는 범위까지는 그냥 다 양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항에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어때요? 딱 0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럼 네 번째 항까지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A1, A2, A3, A4까지는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냥 풀어서도 되는 거야. 근데 다섯 번째부터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지,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A5, A6, A7 해서 결론적으로 A 20번째 항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를 바꿔서 마이너스 묶어서 다 더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괜찮나요? 이해되시죠? 그럼 쌤이 이걸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 적용된 상태에서 푸는 문제죠? 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여기 네 번째까지 더하는 거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A4까지 구하면 될 거니, 그렇지? 그지? 그럼 A4까지의 합을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더해. 무슨 A1과 A4를 더해. 그걸 2로 나눠 평균. 그게 항의 개수 4개가 있어. 괜찮지? 이해되죠? 그죠?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이 다섯 번째 항에서부터 20번째 항까지도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쓴다면 결론은 뭐야? 다섯 번째 항,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얘를 더해. 그걸 2로 나눠 평균. 그게 항의 개수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20개에서 4개 뺄 거 아니야. 1부터 20에서 1부터 4까지 뺄 거니까. 돼요? 나만 어렵게 풀고 있는 거야?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건데 1부터 4까지 더한 걸 뺄 거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냐고. 16개 있는 거 맞아요? 저 평균 뭐 해서 하면 막 16이 아니라 나오지 않나? 왜 다섯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 더해서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얘들. 그렇지? 내가 이 항의 개수가 짝수의 홀수가 상관없었잖아, 그렇지? 평균값으로 나올 거는 아니고, 그렇지? 얘네들도 얘는 나름대로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뒤에 빼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문제예요?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네, 뭔데요? 그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큰 절대값 안에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두 수가 서로 같은 수일 때 가능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었어. 더한 다음 절대값이면은 1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각자 하고 하면 5가 될 텐데. 그러게. 그렇죠? 같은 부호일 때 가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괜찮아요? 나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그럼 첫 번째 항 여러분들 이거 뭐야 6인 거 알고 있고 네 번째 항은 뭐가 돼요?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 아니까 이게 0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겠죠. 20번째 항은 뭐 나와요? 20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8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걸 2로 나눠. 그래서 하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왼쪽은 10이 나오고 오른쪽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40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서 16을 곱한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12에서 16 곱하기 20을 더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주면은 2, 6, 12, 320에다가 11을 더할 거니까 332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답이 284 이렇게 나왔어요. 그 A5부터 A20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A1부터 20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저 앞에 있는 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등차 수열이잖아. 지들끼리. 그렇잖아. 등차 수열 얘네들끼리 등차 수열이잖아요. 얘네들끼리도 첫 번째를 바꿔준 것 뿐이니까. 이제 5랑 20부터 사이까지 다 한 다음에 짝을 이렇게 매긴 다음에 그거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16개 아니야?
아니 저것만 16개인데 네. 저것만 해도 16개인데 이렇게 두 개씩 짝지었는데 어떻게 16개? 8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평균 이게 평균을 구하고 얘를 다 더한 게 이 항들이 총 16개 아니냐고.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하고 얘 둘을 더해서 평균 낸 거랑 전 거랑 그 다음 거 전 거랑 평균이 서로 같잖아. 일정할 거니까. 그럼 8개 나오잖아요. 짝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 평균 이 모든 이 두 수의 평균이 다 일정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전체 평균도 얘네 둘의 평균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평균 내고 우리가 원래 SN에 쓰는 공식이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 내고 네. 이게 항의 수가 n개니까 n을 곱하는 거잖아. 그쵸? 똑같은 거잖아 지금. 여기서 다섯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고 20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까 더해서 아닌데. 평균 내고 떴잖아. 네. 5 넣어주면은 뭐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거고 20번째 항을 쓰면은 32. 이거 잘못했네. 아 30. 바보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34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여기 있죠? 바보 같은. 그러면은 얘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17 될 거니까 계산해 주면 나와요? 몇 나와요? 282. 이렇게 나오는 거. 272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형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일이 다 풀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너 말대로 그냥 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20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4번째까지 더한 걸 빼면 되는데 4번째까지 합이 몇인지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었는데 쌤이 이렇게 써버리는 바람에 너희들이 힘들어했네. 괜찮아요? 네. 이해했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요.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내가 원하는 항까지를 뺐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한 게 몇 번이냐면 21번이고요. 24번 문제 볼게요. 맞나? 자, 224번 2 이거 아까 그거네요. 2 A1 A2 AN 그 다음에 37. 자, 이렇게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이래요. 이게 등차 수열. 그죠? 이때 모든 항이 자연수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모든 항이 자연수란 세팅했을 때 등차 수열 합의 최소값 S2 합 수열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냐? 물어보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이 녀석은 새로운 수열일 거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는 그러면 n개에서 2가 포함됐을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첫 번째 항이 2라는 것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37이라는 힌트를 갖고 있는 상태였죠. 그죠?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지. 아까 했던 거. 그지?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던 게 뭐였습니까? 아, 얘 B 우리가 알고 있는 B n 플러스 2번째 항이 37일 거니까 못 쓰면 돼. 여기에서 여기까지 n 플러스 공차를 몇 번 더했어? 1번. n 플러스 1번 더했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굳이 쓰게 된다면은 2에서 공차 n 플러스 1번을 곱해서 더한 녀석이 37이다. 이 힌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공차가 어떻게 돼? 2를 빼서 35를 만든 것을 n 플러스 1로 나눈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공차 D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거고
n이 자연수 넘버링일 거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2분의 35, 3분의 35, 4분의 35, 5분의 35꼴로 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숫자의 모든 수열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그렇죠?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차를 더할 텐데 이 더해지는 숫자도 자연수야겠죠, 양수라면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이 공차가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0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분자 0이 아닐 거니까. 이 돼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n이 몇일 때? 4일 때. 5가 될 거니까 이때 공차는 뭐 한다? 7 나오겠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34. n이 또 몇일 때? 4에서 이거 5 만든 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6. 그럼 7. 6 넣어주면 D가 뭐 나와요? 5. 7을 35.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34. 그렇죠. 그래서 D를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돼요? 이렇게 수열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이때 만들 수 있는 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상황과 2번 상황과 3번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합을 만들 건데 우리가 원하는 이 공차가 봐봐. 공차가 7이면 내가 원하는 수열의 합을 쓸 건데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n 플러스 2개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거는 맞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과 이거 그냥 공식 써볼까? a 여기서 a는 2잖아 2 더하기 마지막 항 뭐야? 37이지 그치? 그걸 2로 나눠 이것을 항의 개수 n 플러스 2로 곱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n이 몇이야? 4잖아 그럼 6개 있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로 그냥 쓸게 Sn 플러스 2인데 얘는 n 플러스 2인데 n이 지금 6이니까 얘는 8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은 변화가 없어 2 더하기 37이야 그럼 이제 대충 눈치챘지 여기다가 항을 곱할 건데 한 개수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돼야 안 돼? 그죠? 맞죠? 적을수록 더 적은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벌써 1번이 답이 된다는 게 보이는 거네 그쵸? 왜냐면은 첫 번째 항이랑 훔치네 공차가 바뀌더라도 요 세팅은 바뀌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많을수록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지 그치?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요 녀석은 여기다 8을 곱할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평균 되는 녀석을 항의 개수를 곱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녀석이 3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최소값을 몇 하는 거지 그치? 최소값 써달라고 해주면 3 치고 3에서 39를 곱하겠죠 39 곱하기 3 3, 9, 17, 3, 4, 9, 117 괜찮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니들이 체감을 해야죠 그죠? 아 여기 있는 수열의 합을 다 더할 건데 야 이론적으로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비교해주면 뭐가 제일 크겠냐 이 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마지막 항이 지금 숫자가 박혀있는 상황인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항이 많을수록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의 개수를 최소로 만들어야 수열의 합이 최소가 나온다 이걸 이해해달라는 거죠 궁금한 게 n이 0이 되면 안 돼요? n이 0이 되면은 2가 되겠죠 항이 0이 되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넣는 하나 한 개수 0개로 만들면요? 17만 있으면 39가 최소값 되는 조건 안 잡혀 있나요? 모든 항이 자연수. 근데 2랑 37도 자연수. 자연수? 아니면 1, 2, 3이 꼭 있어서 1, 2, 3이 있으니까 저기. 그렇게 치면 안 되지. 그러네. 이거 답 뭐야? 39 아니야? 117. 아까 저 그럼 애매하긴 하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모든 항이 자연수일 때 가운데 끼어 있는 항이 다
개만 있어도 대체수열이죠. 그쵸. 등차 수열이 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굳이 그거를 뭐. 근데 여기서 그러네. 말 좀 이해가 좀 그러네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다 가운데 항이 n개 껴있다는 생각을 하고 푸니까 쌤도 그냥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이게 다른 조건이 안 걸려 있으면은 그 가운데 n개의 항이 껴있다는 거는 그냥 n개가 자연수니까 그냥 그 항이 포함됐다고 취급하고 문제를 푼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쌤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는 31번인가요? 자, 31번 문제를 가봅시다. 931 문제 보시면은 59, 왜 다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59 첫 번째 항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번호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K는 뭐 자연수다 세팅을 한번 해주면 끝날 일인데 그죠? 자,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모든 항의 합이 455예요. 이 모든 항의 합이 455.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녀석의 이번 이렇게 해볼까요? 항의 개수가 K에서 두 개가 K 플러스 2개라는 걸 알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B라는 게 이게 59고 이 수열에 그러면은 K 플러스 2번째 마지막 번째 항이 32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차는 음수겠구나 이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세팅까지 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괜찮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면은 이 수열을 K 플러스 2번째까지 다 더하는 것이 문제에서 나온 455다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인데 이 우리가 원하는 수열은 뭐냐면요 AN이에요, 여러분들. 얘를 뽑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 구해서 그럼 이 K가 몇 번째인지 구하고 이 수열만 따다가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우리가 만든 수열 말고 저기 가운데 끼어있는 저거 A1부터 AK까지 그죠?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A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녀석을 첫 번째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수열의 N번째가 S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지? 괜찮습니까? 이 일반항, 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됐죠? 그럼 일단 지금까지 했던 패턴은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는 그치? 그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까처럼 했었으면은 59에서 공차 D를 뭐야? K 플러스 1번 더했을 때 그게 32가 나오더라. 이 힌트 알고 있는 거. 그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열의 합을 쓰는 공식은 첫 번째 항 59와 마지막 항 32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평균을 항의 개수 K 플러스 2만큼 곱한 것이 455라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쓰게 되면 K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게 K가 완성된다 생각하고 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자, 쳐내면은 몇 나와요? 32, 59 더해서 2 나누는 분수가 나오는 분수꼴 나올 거니까 455에다 2 곱하고 이거 해주면 뭐 나와요? 59, 32 더하면은 91 곱하기 K 플러스 2가 2 곱할 거니까 250, 250, 248 110 쳐내면은 K 플러스 2는 10이 나오겠네 8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요 항의 개수는 10개 그치? 10개 K가 지금 8이고 알았으니까 얘는 9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9D가 59를 빼줬을 거니까 마이너스 27 나오죠, 그렇지? 그럼 D가 마3인 게 뭐지? 돼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56이 되는 거고 얘는 35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수열은 K가 일반 항이 첫 번째 항이 56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56이니까 AN이 5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건 변함이 없잖아. 그렇지? n-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얘 쓸 때 어떻게 썼어? 마이너스 3n이고 1 넣었을 때 56 나오게 할 거니까 1 넣어주면 59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놨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해. 봐봐.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공차가 음수니까 얘는 일단 56에서부터 쭉 가다가 어느 선까지 가면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 그럼 더하게 되면 수열의 합이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몇 번째 항까지가 0보다 크고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돼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쓸 때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번째 항을 찾아봐야겠지. 그치? 돼요? 그럼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요? 3n이 59보다는 커야 될 거니까 n의 값은 3분의 59보다 큰 수를 써주면 그때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얘는 대략적으로 몇이다? 19점. 그럼 얘는 20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고 쓸 수 있지. 그치? 20번째 항부터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0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올 거니까 19번째 항까지 합은 양수 또는 0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19번째까지 합을 더한 거.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은 19번째에 더하게 된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항 56에다가 19번째 항 19번째 항 몇이야? 19 쓸 거니까 19 3, 9, 27, 3, 1, 3 마이너스 57 2 나오잖아요. 그걸 2로 나눠 평균 한개수 19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은 58을 2로 나눌 거니까 29 곱하기 19 하세요. 그죠? 정리해봐야죠. 그죠? 풀고 저희들 푸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33. 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6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저기 뭔 소리야?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이거 뭐 하면 되더라? 4의 배수는 4에서부터 4, 8, 12, 16 해서 어디까지 가? 40 몇 가지 가? 48까지 가겠지? 이거 나오고 얘네들하고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더하면 중복되기 낄 거니까 4하고 6의 공배수 몇이죠? 12죠? 그죠? 12의 배수를 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48, 4의 배수.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결국에는 공차가 4로 되어 있는 이 수열의 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공차가 6으로 되어 있는 이 수열의 합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차가 12로 되어 있는 수열을 더해서 빼달라는 소리겠지,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풀지 알고 있지만,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수열은 합을 더하면 첫 번째 항이 4고 마지막 항이 48인 걸 아니까 이 녀석의 평균 내는 건 쉽고 한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얘만 보면 되잖아. 얘는 4 곱하기 12니까 4 곱하기에서 12까지 12개의 항이 있다는 걸 쓸 수 있지, 그치? 괜찮아?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이 6이고 48인 거 알고 있고 2로 나눴어. 얘는 첫 번 6일 거야. 6 곱하기에서 6 곱하기 8이잖아. 항이 8개인 거 보이지, 그치? 괜찮죠? 마지막 항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은 10이고 마지막 48이잖아. 평균도 알고 있고 한 개수는 4개인 게 그냥 보이죠, 그죠?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52를 2로 나눌 거니까 26 곱하기 12 더하기 얘는 뭐야? 54를 2로 나눌 거니까 27을 8을 빼기 얘는 60이잖아. 30이구나. 60을 1로 30에서 4를 곱하고 뺀다 이렇게 나오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숙제 한 부분까지는 모든 질문이 끝이 난 게 맞을까요? 풀어보시고 우리 등비 수열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수열은 딱 두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등차 수열은 뭐였어? 그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렇지? 첫 번째랑 두 번째 항 차이와 세 번째랑 네 번째 항 일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일정해서 등차 수열이었으면 등비 수열은 비율이 같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첫 번째 1, 2, 4, 8, 16, 32, 64, 128 이런 수들을 보면 수열을 보면요. 얘는 1을 더했다고 쓸 수 있지만 2를 곱한 거지, 그렇지? 2, 2 이렇게 일정한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B라고 말할 때 뭐냐면 이 두 녀석의 비율, 즉 이 비율하고 이 두 녀석의 비율, 그죠? 이 두 녀석의 비율,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비 수열이라는 것이 일정한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다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 수열을 표현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첫 번째 항이 1인데 곱해지는 숫자가 우리가 더해지는 숫자는 공차였잖아요. 그럼 얘는 뭘까요? 곱해지는 수니까 공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공비라고 쓸 거고 이렇게 r로 쓸 거예요. 공비. 그래서 우리가 r로 표현해서 문제를 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얘도 두 번째 항이다, 이렇게 세 번째 항이다 쓸 건데 우리 이 항과 항 사이의 문제를 풀면 이런 거지. A1이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그냥 A라고 쓸 거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한번 곱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은 A에서 r을 세 번 곱한 거.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네 번 곱한 게 되겠지, 그렇지? 패턴을 잡아주시면 내가 원하는 A n번째, 선생님 위로 올라가죠 이게? 그렇죠? n번째 항에 대한 일반 항에 대한 표현법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n-1번 거듭제곱했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가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그냥 그 수의 나열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일반항을 표현해서 문제를 받아준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쓰죠?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n-1번 거듭제곱했다. 이게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풀었지, 그렇지? 뭐 있습니까? 항 두 개로 잡아주는 거. 여러분들 n-1번째 항이 있고 a n번째 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다음 식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괜찮아요? a에다가 r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나하고 그 전항 혹은 나하고 그 다음 항에 대해서 특정한 숫자를 곱으로 이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흔히 우리 어떻게 씁니까? 흔히 A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나보다 하나 적은 항을 빼서 나눠준 이 비율이 공비와 항상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항 세 개의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했던 것처럼 이런 거야. 들어봐. A, B, C라는 세 개의 수열이 나열이 있는데 이게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b를 기점으로 얘는 공비를 나눠준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하냐면 b에서 공비를 하나 나눠주게 되겠죠. 얘는 공비를 곱한 거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 얘는 b에서 공비 r을 곱한 거 갖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렇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세 수의 나열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r분의 b 그게 뭐야? r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들 사이의 관계를 쓴다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 두 수의 곱이 b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한 녀석이 이 두 식의 곱 a와 c의 곱이랑 항상 같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해? 등비중항이라고 했지. 그렇지?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에 있는 양쪽 두 수의 곱이랑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등비중항까지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열의 이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완성하게 되는 거죠.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본다면 내가 이 항과 항 사이 관계에서 첫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첫 번째 항이 A일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했을 거야. 3제곱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얘 항수가 차가 3개니까 여기서 공비 R을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하다 쓸 수 있지. 그렇지? 이 두 수의 비율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될까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어떻게 쓰냐면 네 번째 항의 값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누게 되면 공비의 곱해진 횟수를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등차 수열은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어. 그럼 네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알잖아요. 얘는 그냥 첫 번째 항인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 더한 걸 아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관계에서는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를 3번 더한 그 값이 나온다고 인지했잖아. 그렇지? 이게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얘는 등비 수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니까 조금은 의식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모든 표현이 끝이 났는데 등비수열도 뭐가 있어? 등비수열의 합이 있겠지, 그치?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얘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SN이라고 쓰겠죠. n번째가 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첫 번째 항 A, 그 다음 두 번째 항 AR, 그 다음은 AR 제곱, 그 다음은 AR 세제곱 더해서 n번째일 거니까 A 곱하기 공비를 n-1번 곱한 요 항을 다 더한 값을 쓸 건데 얘는 쓰기가 난처하잖아. 그렇지? 다 더하는 식을 쓰기가 얘는 우리가 등차수열처럼 더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봐봐 이 SN에다가 얘는 봐봐 여기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는 거야. 공비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R이 되지. 얘는 어떻게 돼요? AR 제곱이 되겠고 AR 세제곱으로 더해서 나가겠지. 그지? 그죠? 얘는 AR의 n제곱에 더한 식이 나오겠지. 그쵸? 돼요? 괜찮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SN에 대한 식을 간추리기 위해서인데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1-R로 되어 있는 SN의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위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A는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빼줄 거니까 똑같은 부분이 다 지워지겠죠. 돼요? 그럼 남는 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AR의 n제곱만 나오겠죠. 그렇죠? 돼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첫 번째 A로 묶어봤더니 1-R의 n제곱 분모는 1-R로 세팅되겠죠. 그렇죠?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쓴다. 등비수열의 합은 1에서 공비를 뺀 걸 분모로 잡고 분자 첫 번째 항에다가
1-r의 항의 개수 n-는 아니야. 항의 개수만 거듭 수를 빼줄 식으로 세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아요? 뭐라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된다고 쓸 수 있는데 얘들아 공비라는 숫자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가 나오지만 공비가 1보다 크면 얘는 항상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지지. 그치? 돼요? 그럼 쌤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1을 곱해도 사실 문제는 없죠. 괜찮죠? 내가 쓰는 식을 부호를 바꿔서 r-1분의 a 곱하기 이 안쪽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대부분 이렇게 쓰시죠. 그죠? 쌤이 원하는 건 내가 등비수열 하나를 줄게 a, n에 대해 설명해 줄게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더라 n-1제곱 이게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이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수열을 10번째 더한 값을 원했어. 그거 어떻게 쓸 거야? r-1분의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2가 공비인 게 보이겠죠? 2를 거듭 제곱해 나갈 거니까 2-1분의 첫 번째 항 n에 1 넣어주면 얘는 0일 거니까 2의 0.1 3이잖아. 3인 것도 알고 있고 그치? 첫 번째 항 가로 열고 r 2의 항의 개수 10제곱 마이너스 1로 세팅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거 일단은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써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항 5 곱하기 공비가 만약에 -3이었으면 3의 n-1제곱 한마디로 n에 관한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걸 등비수열이라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넘버링 n이 지수 자리에 들어 있을 때 이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럼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은 다음 같은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등비수열 합도 끝이 나는 거죠.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기본 스텝 문제풀이를 일단 먼저 해본 다음에 뒤에 있는 유형을 문제풀이를 쌤이 좀 같이 좀 해드릴게요. 괜찮죠? 춥다는데 이거 안 보여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기본 스텝 A에서 등비수열 파트나 등비수열 합 파트 나와 있죠, 그죠? 책에 나와 있는 885번부터 896번까지 문제풀이 먼저 해보시고 다 하시면 그 뒤에 있는 우리 유형 13부터 등비수열 관련된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만 먼저 풀어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집중해서 해봅시다. 막상 해보면 좀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유형 13은 풀었나요? 유형 13 대표형 문제는 등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2라고 주고 다섯 번째 항이 16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이때 열 번째 항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됐다는 건 2에서 공비를 3번 거듭 제곱해서 다섯 번째 항 16을 얻었다. 맞아요? 맞아요? 괜찮죠? 두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하면 다섯 번째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r의 3제곱이 8인 걸 아니까 r 값이 2인 게 바로 보이잖아. 돼요? 그럼 열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 16에서 공비 r을 몇 번 곱한 거야? 5번 곱한 거 맞지, 그치? 16에다가 2의 5제곱을 때려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9제곱으로 답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등비수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 아닌 기본적인 다른 항 두 개를 알고 있으면 공비는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공비를 알게 되면 첫 번째는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건 뭐야? 두 번째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야? 공비를 한번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공비를 구하면 그걸 토대로 내가 원체 베이스인 수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형 14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이랑 그지? 세 번째 항을 더했어. 이게 3이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곱한 거, 첫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을 곱한 거. 이게 12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마치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 2, 1, 3일 거니까 1, 2, 1, 3 아니네. 미안해. 곱하고 나왔네.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얘들아? 첫 번째는 A고 세 번째는 A에서 R 제곱을 한 거야. 그렇지? 이게 3이다. 얘는 있잖아 무조건 첫 번째 항으로 묶을 수 있겠지. 모든 등비 수열은 공통인수를 첫 번째 항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얘를 묶어주면 1-R의 제곱꼴이 3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1 더하기 A2에 A2야? 어쩐지 그죠? 1 얘는 아니야? 얘는 이거 맞아? 그거 맞아요. 아 짱나네.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R이 될 거니까 착착착 묶어주면은 다음에 힌트를 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공통인수 A1이 보이긴 한다만 그지? 1 마이너스 네? 아, 1 플러스 R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씨.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 항에 대한 힌트를 모르지 않습니까? A라는 거 빼고는 그치? 얘는 써주면 어떻게 되더라? A 곱하기 얘는 A에서 R을 한 번 얘는 A에서 R을 두 번 곱한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AR이 보일 거니까 AR로 묶어주면 A 두 개, R 하나 여기는 1 플러스 R이 나오죠 그쵸? 그래요? 그럼 내가 첫 번째 힌트에서 얻은 거 뭐야? 여기서 A하고 1 플러스 R 이걸 3으로 대체할 수 있고 남은 게 뭐냐면 AR만 남지 그치? 이게 12인데 주어진 시계값이 3인 걸 아니까 AR 값이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돼요?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A1, A2, A3의 곱이네요 얘는 A, AR, AR 제곱 곱하는 거 그렇지? A 3개, R 3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중항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 제곱은 얘 둘의 곱이 같을 거니까 얘 둘이 A 제곱이고 A 세제곱이 될 거니까 다음 식에서 패턴으로 잡히면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A하기 4니까 4의 3제곱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이 제곱 괜찮습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야죠. 그죠? 많이 풀어서 이제 익숙해지면 좀 쉽게 풀 수 있겠다면 당장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처음 푸는 거면 그냥 정의 그 자체를 써가면서 해석해 가시면서 푸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까요? 너 빨라? 어디가 빨라? 아니요. 이걸 써가려고 하니까 빠른 건 힘든 거지. 이해하면 영상 올라가면 여기서 또 보시면서 풀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해돼요? 그냥 모든 항을 그 일반항으로 다 바꾼 거예요. 일반 아니요. 그죠? 두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하나 곱한 거, 세 번째 항 공비 두 번 곱한 거 써주고 묶어서 인수분해 해준 식을 바꿔주고 첫 번째 힌트에서 얻은 숫자를 대신 대입해서 3으로 바꿔주는 거, 딱 그거만 한 것뿐입니다. 괜찮죠? 아, 그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유형 15인가요? 15 봅시다. 15. 유형 15를 봅시다. 자, 각 항이 실수이고 세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4, 여섯 번째 항이 32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등비수열인데 AN이 등비수열인데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 내가 원하는 건 2000보다 큰 항. 처음으로. 그치? 우리 일반항 구해서 그게 2000보다 크다라고 구분이 쓰여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들 이거 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아,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할 거니까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나눈 거 자체가 공비를 세 번 곱한 거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세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한 것이 6번째인 거 아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은 이렇게 바로 패턴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괜찮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R 세제곱이 몇이냐면 4분의 32, 8 나온다는 걸 아니까 R 값이 2인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이니까 R 제곱이 2니까 4를 나눠줄 수 1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AN이라는 일반항은 뭐가 되냐면 1에서 공비 2를 n-1제곱 한 거랑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보면 바로 알겠지만,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의 n-1제곱이 2000보다 커지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n이 몇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의 n-1제곱이 2000보다 크도록 해주는 건데 n-몇이어야 되는 거야.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11제곱이 2048로 1000으로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n-몇일 때 11일 때 처음으로 커진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n이 12일 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는 12, 12번째 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끝나겠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유형 16 봅시다. 이것도 또 나오네, 진짜. 3, 1, A2, A4 사이에다가 A10까지 10개랑 넣어주고 마지막에 40 나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수열을 바꿔. 얘는 첫 번째야, B1이야. 얘는 B2야. 그지? 그럼 얘는 B11이야. 얘는 B12야. 항이 12개인 게 보이지, 그치? 항이 12개 보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하고 뭐야? 12번째는 알고 있을 거니까 이 녀석의 B를 이용해서 공비를 알아낼 수 있겠지, 그치? 맞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등비수열 이럴 때 두 번째랑 9번째를 원하는 거야. 두 번째 항이랑 9번째 항. 그 두 개를 구해서 곱한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두 번째 항은 얘에서 뭐야? B3이 되잖아. 두 번째 항, 그지? 내가 원하는 뭐야? 아홉 번째 항은 뭐야? B10이랑 같은 거지, 그치? 괜찮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첫 번째 항에서 3에서 공비를 2번 곱한 거.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9번 곱한 거. 이거 두 개를 곱한 A2와 A9의 곱일 거니까 9 곱하기 R의 11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난 이 두 힌트를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B 12번째 항에서 B 첫 번째 항, 이 녀석의 B 자체가 공비를 11제곱 곱한 거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맞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얘는 3분의 40이 될 거니까 이게 R의 11제곱 자체가 된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럼 얘를 이 자리에다가 쓱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까 9 곱하기 3분의 40으로 답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괜찮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해석해서 차근차근 써서 내가 원하는 식이 몇인지 확인해 놓고 왜냐면 이게 공비 자체가 딱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의 몇 제곱이 어떤 유리수가 된다, 실수가 된다는 힌트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이걸 가지고 R은 3의 40제곱을 11제곱근으로 만들어 푸는 문제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괜찮죠? 여기서 R을 굳이 쓰자면 R이 11제곱근 3분의 40이라 쓸 거 이거 맞잖아, 그렇지? 그치? 얘를 가지고 간단한 값을 내기 위해서는 식 자체가 통째로 사용되도록 세팅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는 문제니까 유형 16 볼 때 그거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자, 유형 17입니다.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x-1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4x 플러스 1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얘를 기점으로 얘는 공비를 R 나눈 거고 얘는 R을 곱한 거라 쓸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x-1이 x-1이라는 숫자가 x 플러스 2에서 공비를 나눈 거라 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4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x 플러스 2에서 r을 곱한 거랑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r은 모르지만 얘하고 얘를 곱하면 r이 약분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그렇죠? 그치?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x 1하고 그치? 4x 플러스 1을 곱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x 플러스 2를 제곱한 거랑 같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치? 이게 등비중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앞에 항과 뒤에 항 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이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4x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오죠. 이항시켜주면 3x 제곱 나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나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렇죠? 자, 주어진 식을 성립해주는 x를 찾는 건데 이 차례가 두 개 나오죠. 17번에 어떤 말 나와요? 유형 17에 모든 상수 x 값을 합을 구하는 거지. 이 방정식의 근은 모두 실근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그럼 x가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x 값의 합을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두근의 합 3분의 7로 우리가 원하는 두근의 합 3분의 7로 답을 내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좋습니다. 재밌죠? 그런가? 유형 18. 자, 두 정수 AB는 정수 그리고 1AB가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거 등차수열. 근데 등차수열인데 한 세 개의 관계 준 거니까 등차수가 뭐야? 2A는 그치? 이거 우리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풀면 금방 너 까먹어.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라고. 아 얘는 공차 하나 뺀 거. 그러니까 E는 A에서 공차 D를 뺀 거. 얘는 A에서 공차 D를 더한 거.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더한 1 플러스 B가 2A랑 같다는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등차중앙.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관계식 하나를 주고 그 밑에서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뭐야? 응? 등차수열을 이루고 A랑 루트 3이랑 B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죠? 얘 똑같은 거지. 루트 3을 제곱한 녀석이 A, B와 같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맞죠? 왜냐면은 얘는 뭐니까? 얘는 루트 3에서 공비를 나눈 거고 얘는 루트 3에서 공비 R을 곱한 거니까 두 식을 곱하면 루트 3의 제곱이 3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2A-B가 1이라는 힌트와 AB라는 요 식의 곱이 3이다라는 두 힌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A, B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얘를 구하는데 우리 얘를 가지고 어떻게 풀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모두 구하셔 나왔잖아요. 그냥 B를 그쵸? 근데 일단 우리 이거 안 썼잖아요. 그죠? 연립으로 푸는 게 아니라 A, B가 정수니까 정수만 뽑아 쓰는 거지, 그치? 아니 근데 그거 그걸 일단 연립해서 해도 나중에 정수 답이 하나 있어서 그쵸? 정수 구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A랑 B의 곱이 3이니까 1, 3, 3, 1, 마일, 마삼, 마삼, 말 이렇게 네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EA가 B 플러스 1인 걸 아니까, 그쵸? 이거 성립해주면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했으면 돼? 안 되잖아. 3 더하기는 4인데 여기다 1 넣어주면 2니까 3,1 1,3 안 된 거지? 그치? 3,1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일 마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세팅이 가능한 거죠.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곱제곱합은 3제곱 1제곱이니까 10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죠?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쓴 거야. 아니면 연립해서 풀어도 되죠. 그렇죠? 연립해서 푼 다음에 또 풀어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유형 19인가요? 유형 19도 봅시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고,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A, B, C가 있는데 A, B, C의 합이 13이고 A, B, C의 곱이 27이래요. 이거 가지고 세수 중 가장 큰 수.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등비가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제일 작다,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세 수를 곱했을 때 27 나왔다는 건 내가 원하는 수의 패턴이 어떻게 잡힐지 대충 감각이 잡히는 거지. 홀수가 음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 근데 세 수를 더해서 13이 나올 거니까. 괜찮? 괜찮? 그럼 결론적으로 제일 큰 수가 뭔지는 알아요. 그죠? 근데 A, B, C 는 문자가 세기가 힘들잖아. 우리는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R분의 X인가요? 얘는 뭐야? X 곱하기 R이 되나요? 이게 더 힘들까? 더 힘들게 보이나? 더 힘들게 보이려나?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게 더 힘들게 보일 것 같아. A, AR, AR제곱 이게 낫겠죠, 그죠? 괜히 분모에다 쓰면 더 헷갈릴 거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힌트에서는 세 개의 항을 더하는 건데 세 개 다 모두 첫 번째 항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R 곱하기 R제곱이 13이다라는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럼 두 번째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A, B, C 곱하면 요 두 개를 곱한 건 얘의 제곱이니까 얘에다가 얘의 제곱 곱한 거니까 얘는 A 세제곱, R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A, R의 세제곱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27.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A, R이라는 숫자가 3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 정말요? 정말요?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할 거니까 AR이 3인 걸 알고 있으면 얘는 3인 게 알게 되는 3인 거. 그렇죠? 우리가 써야 될 거는 AR 제곱 3 또 힌트가 뭐 있을까요? 딱히 없는데? 그지? 유형 9죠? 그쵸? 19죠? 합이 13이고 곱이 27일 때 세수 중 가장 큰 수 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AR이 3인 건 알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힌트에서 뽑아본 게 없는데 저 14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네, 곱다가 ART 뺐었어.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얘들이 곱한 게 9인 거 나도 알겠어. 요즘 곱한 게 9인 건 알겠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답은 나오긴 하는데 139 쓰면 되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3인 걸 알아서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곱한 게 9인 걸 알아서 3에다가 R 곱한 거. 그러니까 얘가 3에다가 R 나눈 거고 얘는 3에다가 R 곱한 거 나도 알겠는데 이 두 개를 곱한 게 9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너 뭐 이렇게 봐? 죽고 싶냐? 오늘 학교에서 온 거 보고 있었어. 짜증나네 저거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AR이 3인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14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13이나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보이는데 원래 썼던 책을 보면 보이잖아. AR 제곱. 이게 13인데 AR 3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3. 얘는 A. 얘는 뭐야? A 곱하기 3. R 곱하기 3. 이건가요? 3알. 그죠? 저희 어? AR이 3이니까. 아 그러네. 그죠? 그럼 이거 써주면은 이게 13.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3R 값이 10이다. 이게 가져오긴 하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가장 큰 수 물어볼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오, 139인 건 알겠거든? 139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으로 봤을 때 이걸 뭔가 이쁘장하게 끝낼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했던 건 세수가 등비수일 거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AR 제곱 바꿔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AR 제곱을 더하기 13이다 썼고
두 번째 힌트는 요거 3개 곱한 거니까 AR 세제곱 27이다. AR이 3인 것까지 알았어. 이 24를 못 쓰고 있어서 그냥 다 전개해서 얘 대신 3을 써주고 AR 제곱 거니까 AR 곱하기 R. 그래서 3 곱하기 R 썼어. 그래서 이건 A 더하기 3R이 10이다. 이게 쓴 거야. A가 몇인지 구했어요. A가 몇인지 모르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A가 몇인지 알면 구하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나 알려줘요. A를 10-3으로 해서 넣어서 풀어. 넣어서 풀어. 3R이 답입니다. 대입해서 풀어. A 대신에 10-3R을 넣어. 그렇게 보잖아요. A 대신에 10-3R을 넣으면 0이 되지 않아? 넣어서 AR이 3이니까 A R이 3이니까 R은 R 곱하기 10-3R의 값이 3이다. 마이너스 3R 제곱 플러스 10R 마이너스 3은 0이다. R 3인 거 진짜. 그치? R 제곱이고 3 써서 10R 플러스 3 써서 풀면 3R이랑 R 써서 뭐야? 3 마삼 R. 이건 반대 썼네. 이건가요? 네. 그럼 R 값이 3이거나 3분의 1이거나 R 값이 1. 네? 그렇죠. 네. R 값이 3이거나 3분의 1이거나 네. 그러면 R이 3이면 세수는 아 맞다. R이 3이면 세수는 1, 3, 9가 되는 거고 R이 3분의 1이면 9, 3,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값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수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9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게 쉽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답이 패턴이 꼭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개념도 아니고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수열 자체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봐달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세 개수 잡고 이렇게 관계식 두 개를 써서 풀어놓긴 했는데 A는 3인 걸 알고 있고 첫 번째 힌트에서 AR 대신 3을 대입해주면 A와 R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AR 3이라는 식의 대입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R값 두 개를 먼저 뽑았더니 A가 3, B가 3분의 1 나오더라. 괜찮나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유형 20을 또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숙제를 좀 해와야 돼요. 그죠? 한 단원씩 나가려면 여러분들 등비수의 합입니다. 공비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32고 여섯 번째 항 이게 4인 등비수열 AN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했을 때 S10 10번째를 더한 거에서가 4분의 1 더한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쉽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식은 뭐였어? SN은 뭐였어?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우리 인지해야 돼요. 그죠?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뭐야? R값이 필요한 거지. 그치? R값이 필요한 거지. N은 10이니까 N은 10인 거 아니까 첫 번째는 필요하지. 그치? 돼요? 그럼 공비하고 첫 번째는 일반항 알아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쉽죠? 이거 두 개 보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 요 B를 물어보면 얘는 AR 제곱, 얘는 AR 5제곱이니까 약분시켜주면 뭐가 나오냐면 R의 3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얘가 원하는 R 3제곱은 뭐가 되냐면 32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쵸?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일 거니까 R 값이 2분의 1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왜?
세 번째 항이 32니까 우리가 원하는 r을 2번 나눠주면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럼 4를 곱할 거니까 128 나오는 거 맞아요? 괜찮죠? 첫 번째 항이 128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더라. 그럼 내가 S10을 써주게 되면 R-1 2분의 1 마이너스를 쓰기가 좀 거시기하잖아. 위치를 바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그지? 첫 번째 항 128 가로 우리가 원하는 1 마이너스 R에 2분의 1에 10제곱 돼요? 괜찮죠? 여기에는 서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 알지?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그럼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 나눠 2를 곱할 거니까 128에 2를 곱해 뭐야? 256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0제곱 돼요?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 맞아요? 8제곱 맞아요? 8. 너무하네. 그거는 보내주면은 2의 8제곱. 왜 답이 이렇게 돼 있어? 모르겠어요. 풀면 되잖아. 그럼 2의 8제곱. 그 다음 뭐예요? 2의 10제곱 될 거니까 4분의 1 나와요? 네, 맞아요. 괜찮죠? 보기에서는 이게 여기다 4분의 1 더하는 거구나. 여기다 4분의 1 더하는 거죠? 이에 8제곱이다. 할만합니까? 아니. 지워도 되겠지요? 다음 문제 봅시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유형 21입니다. 등비 수열이 있어요. 1, 2x 플러스 1, 그리고 2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공비가 2x 플러스 1인 거죠. 그쵸? 이런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고 보니까 sn을 구해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이 수열은 여기서 여기 볼 때 2x 플러스 1을 곱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1인 거고 공비가 2x 플러스 1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수열을 n번째에 더한 거니까 r-1분의 그러면 2x분의 첫 번째 항 1 곱하기 r 2x 플러스 1에 뭐야? n제곱 마이너스 1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이거잖아 2x분의 2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 녀석의 n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원하는 건 a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1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되겠지? a에 1 넣었을 때 이 식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a-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잡혀? 그때 한번 알려주죠. 저번에 알려줬잖아 선생님이. 까먹었어요. 그 봐봐 a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얘만 1이고 그 다음 다 0으로 떨어져 가잖아. 마지막에 마이너스 나오고 그쵸? 그럼 조지법 써서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1을 썼을 거니까 1 쭉쭉쭉 가서 1, 0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지만 다 개수가 1로 되는 세팅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a의 n-1제곱 플러스 a의 n-2제곱 플러스 쭉 가서 플러스 1까지 나오는 거지. 돼요? 그럼 이 패턴을 알고 얘를 본다면 내가 얘를 쓴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수가 얘가 얘에서 얘를 빼준 식을 써주면 2x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2x 플러스에서 1을 빼준 2x 곱하기
이 안에 있는 식은 차수가 줄어들 거니까 2x 플러스 1에 n-1제곱 2x 플러스 1에 n-2제곱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에 1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돼요? 또 문제 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n까지 합구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답을 써달라는 건 얘를 써달라는 건데 2x 쳐내고 나면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걸 쓰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정리되나요 여러분들?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EX랑 EX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써도 된다고? 네, 그게 그냥 답이에요. 그렇다네요.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알면 되는 거죠. 뭐. 식을 정리하는 것만 하는 거네, 그렇지? x에 대해서 나온 건데 뭐 힌트가 아예 없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했던 거지, 그렇지? 시험 문제 풀 때 갔다 온 거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유형 22로 갑시다. 자, 유형 22입니다. 문제 읽어봅시다.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2래요. 우리가 오늘 등비수열이 아니라 등비수열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2고요. 여러분들 11번째 항부터 얘들아 봐봐.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래. 이게 뭔 소리야? S20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1부터 20번째 항 나온 게 아니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이야. 그치? 이거 봐봐. 얘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SC. 그치? 이거 이해되지? 그렇지? 그럼 얘가 12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그럼 여러분들 뭐야? 30에서 20을 빼줄 식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받아먹은 힌트를 적게 써서 1번, 2번 힌트 줄 테니까 3번 구해라 이거. 괜찮지? 자, 근데 이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S10은 R-1분의 첫 번째 항도 몰라. R에 대신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2라는 힌트를 해석하는 거 맞지? 첫 번째 거. 그지? 두 번째 줄 힌트가 R-1분의 A 곱하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에서 뺄 거야.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2라고 힌트 준 거지, 그치? 그치? 얘네 둘을 해석해서 근본적으로 세 번째 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물론 얘가 2인 건 나도 알아요.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요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시켜서 A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과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분해된다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줄게요. 괜찮죠? 그럼 여기 부분까지도 2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를 뺀 것이 12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R의 10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어떤 식의 일부분의 값을 14를 2로 나누면 7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야, 지금 내가 얘를 원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일단 20 우리가 지금 얘의 값 자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얘가 몇이었어요, 얘들아? 12에서 2를 14인 거 알잖아, 그렇지? 얘가 14인 건 안다고.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가 아까 2였으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S30 R-1분의 A 곱하기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에서
14를 뺀 값을 물어본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석하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치? 얘 써줘 어떻게 나와? R-1분의 A 곱하기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R-1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꼴이야.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R-1 곱하기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이건가요? 이거잖아요. 괜찮습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꼴일 거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 이해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R10 마이너스 그다음에 R20 플러스 R10. 네? 뭐라고요? 그냥 저거 R만 아, 내가 R 맞았구나. 선생님 미안해요. 그러면 이게 R 10제곱이죠. 여기 20. 여기는 10.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R의 10제곱의 세제곱일 거니까 R의 10제곱 세제곱일 거니까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다 14 뺀 게 답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틀은 몇이야? 이건 뭐야? 2인 거 알지? 그죠? 그지? 그럼 뒷부분만 색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써주면 2 곱하기 R의 20제곱 우리는 R의 10제곱이 6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6의 제곱 6 더하기 1로 쓰면 될 거고 14를 뺀 것이 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아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좀 낯설긴 할 겁니다. 처음 배울 때는 그치?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수열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주어져 있는 두 힌트를 써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R의 10제곱이 6과 같더라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얘가 2인 것도 알죠? 그죠? 그 왼쪽에 있는 식만 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얘가 다음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2로 쓴 거예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풀었다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이 여기 나오니? 얘들아 10번째 한까지 더한 게 2라고 되어 있지 그치? 거기까지 나왔다. 여기 나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이제 하나 물어볼게. 그럼 여기에 11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거 11번째를 쓰는데 얘는 사실 A에서 R을 10제곱 곱한 거잖아 그치? 이거 이해되지 그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에서 R의 10제곱을 곱한 게 얘죠. 그러면은 A 12번째 항은 얘는 봐봐 얘는 뭐야? A R의 11제곱 거니까 A R에서 R의 10제곱 곱한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등비 수열은 우리가 B가 일정하다는 걸 아니까 잘 봐. 여기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한 게 당연히 11번째인 게 맞잖아.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이 R의 10제곱을 곱한 게 A 12제곱 맞잖아. 그치? 얘도. 돼요?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가 아니라 여기까지 더한 게 12라고 나온 거지. 그치?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한 줄을 이렇게 써봐. 얘는 A1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한 거야. 맞지? 얘는 A2에다가
R에 10제곱 곱한 거 맞지? 얘는 A 3에다가 R 10제곱 곱한 게 맞지, 그치? 그럼 얘는 A 10제곱에다가 R 10제곱 곱한 게 맞지, 그치? 그럼 얘가 12라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근데 얘가 몇이었어? 2였지. 그럼 R의 10제곱이 6인 게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이걸 알아냈다는 전제하에서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결국에는 A 21제곱부터 A 30제곱까지의 합만 원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를 쓸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11제곱에 R의 10제곱을 곱한 게 21제곱 맞지?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패턴을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지. 얘가 우리가 오늘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12라고 준 상태고 R의 10제곱은 두 힌트를 이용해서 뭐야? 6인 거 알아냈지, 그치?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72라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해되니까 이게 훨씬 쉽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등비수의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노가다로 일일이 푸는 것보다 얘랑 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10개씩만 더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공비를 10제곱씩 묶어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두 번째 식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공비의 거듭제곱을 반드시 구할 수 있을 거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될까요? 자, 우리가 풀었던 걸 토대로 지금 쌤이 설명을 해주는데 뒤에 유형은 또 활용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쵸? 쌤이 뭐 이거를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뭐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 듣고 가는 건 매한가지인 거니까 원리학계 문제가 위에 공식이 나와 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어보라고 할 건데 못 풀면 쌤이 풀 거니까, 그죠? 억지로 풀지 마시고 그 대단한 마무리 전까지 쌤이 일단 이걸 채점하고 골리고 나서 풀어야 될 거니, 그렇죠? 보시면 여기에 유형 28까지 있어요. 많죠? 근데 쌤이 이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활용 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형업 전까지만 이럴 테니까 유형 24까지만 풀어서 꼼꼼히 정리해서 월요일로 가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해서 여기 모르는 거 정리하고 뒤에 활용 문제는 쌤이랑 그냥 대표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런 게 있어. 그럼 나중에 한번 별도로 풀어봐 까지만 할 거고 수련에 하고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럼 숙제는 여러분들 유형 24까지 13에서부터겠죠? 풀어보시면 되고 풀어도 좋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좀 꼼꼼하게라도 좀 해서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지금 했던 거 한번 풀어보세요.